캠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오늘 보내주신 그 자료 있잖아요. 캠스 자격시험 핵심 정리 1장. 이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범죄로 번 더러운 돈이 세탁기를 거쳐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깨끗한 돈으로 둔갑하는 걸까? 오늘 그 비밀스러운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이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고 하죠.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이 모든 걸 이해하는 그야말로 출발점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기본 개념들이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 앞으로의 내용들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만큼 오늘 이 기본기 확실하게 다지고 가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슬라이드를 보니까 아주 직관적인 그림이 있네요. 더러운 돈이 세탁기로 들어갔다가 깨끗한 돈이 되는. 하하, 네, 말 그대로죠. 정확한 정의를 보면 범죄 수익의 불법적인 출처를 위장해서 합법적인 자금처럼 보이게 만드는 모든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범죄자가 그 돈 마음대로 쓰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국제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또 어떻게 딱 정의를 내리는가예요. 국제사회의 정의요? 네, 1989년에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라고 들어보셨죠? 그럼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네, 바로 그 FATF가 이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UN 팔레르모 협약에서 이걸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세 가지 핵심 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어떤 것들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예요. 돈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은닉 또는 위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죄 수익인 걸 알면서 돈의 진짜 주인이나 위치, 출처를 감추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요. 숨기는 거군요. 네, 마지막 셋째는 취득, 소유 또는 사용. 이건 돈을 받을 때부터 이거 문제 있는 돈이구나 알면서도 받아서 갖거나 쓰는 행위죠. 이 세 가지가 자금 세탁 범죄의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세 가지 전부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라는 조건이 붙네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범죄자가 저는 몰랐는데요. 딱 잡아떼면 그만 아닌가요? 알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바로 그게 핵심 증언이에요. 이 인식, 영어로는 knowledge라고 하죠. 이게 범죄 성립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실 상황으로부터 필요한 의도와 지식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알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의도적 인식 회피, 즉 willful blindness예요. 의도적 인식 회피요? 사실 인식의 고의적인 회피라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애써 외면하는 것이에요. 뭔가 좀 이상한데 괜히 엮이기 싫으니까 자세히 알아보지 말아야지. 아하. 혹은 수상한 낌새는 챗준 그냥 무시했어. 이런 태도요. 법정에서는 이런 의도적인 무관심을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취급해요. 그럼 나는 몰랐다는 변명이 아예 안 통하는 거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KMC 시험에서도 단골로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자금 세탁 얘기하면 항상 테러 자금 조달이라는 말도 세트로 따라 붙잖아요. 둘 다 나쁜 돈이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돈의 출처와 용도에 있어요. 출처와 용도요? 네, 자금 세탁은 항상 불법적인 범죄의 수익, 그러니까 더러운 돈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숨기는 게 핵심 목표죠.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하는 거. 그렇죠. 반면에 테러 자금 조달은 돈의 출처가 합법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좋은 뜻으로 낸 기부금이 테러 단체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자금이 테러 활동이라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걸 숨기는 데 있어요. 이 미묘한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처냐, 용도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마법 같은 3단계 과정을 따라가 볼게요. 바로 배치, 반복, 통합. 자금 세탁의 가장 고전적인 모델이죠. 맞아요. 이 3단계를 순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범죄 조직이 마약 거래로 현금 50억을 벌었어요.
전부 5만 원권으로요. 와, 현금 50억이라? 그렇죠. 이 현금 더미는 그 자체로 거대한 골칫덩어리예요. 이걸 어떻게든 금융 시스템 안으로 집어 넣어야 하죠. 그 첫 단계가 바로 배치, 플레이스멘트입니다. 패치. 말 그대로 돈을 어딘가에 갖다 놓는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범죄자들한테는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단계이기도 해요. 갑자기 한 사람이 50억 현금을 들고 은행에 나타나면 바로 신고 들어가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쓰는 수법이 바로 스머핑이에요. 아, 그 이름 귀여운 거요. 스머프. 네. 보고 기준 금액,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피하려고 50억을 900만 원씩 수백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에 나눠서 입금하는 방식이죠. 여러 명의 스머프들이 작게 움직인다. 뭐 그런 뜻이군요. 맞아요. 아니면 학폭적인 식당 매출에 이 돈을 조금씩 섞는다거나 아예 가방에 돈을 담아 국경을 넘는 고전적인 방법도 다 이 배치 단계에 속합니다. 어떻게든 금융 시스템에 발을 들여놓고 나면 그 다음은 추적을 따돌리는 거겠네요. 두 번째 단계, 반복, 레이어링. 네, 말 그대로 여러 겹의 장막을 치는 거죠. 추적하는 사람을 거대한 미로 속에 가둬버리는 것과 같아요. 미로요. 네,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고 아주 복잡한 금융거래를 수십, 수백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수익과 그 출처 사이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아,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입금된 돈을 스위스로 보내고 다시 케이맨 제도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 나라를 거치면 각국의 사법공조 없이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지죠. 이때 유령회사, 즉 쉘 컴퍼니를 많이 이용하고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말씀이시죠? 이걸 조세피난처에 세우면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기 더 어렵고요. 그렇죠. 또 현금을 주식이나 채권, 심지어 고가의 예술품으로 바꿨다가 되파는 자산 전환도 2단계에서 많이 쓰여요. 현금의 꼬리표를 떼려는 필사적인 노력인 셈이죠. 정말 치밀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단계, 통합, 인테그레이션은 뭔가요? 이제 모든 세탁을 거쳐 깨끗해진 돈이 합법적인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완벽하게 정상적인 자산 행세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쯤 되면 이 돈의 출처를 밝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요. 신분 세탁에 완벽하게 성공한 거군요. 맞습니다. 주로 부동산이나 고급 자동차, 보석 같은 걸 사들이거나 멀쩡한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있어요. 범죄자가 이 돈으로 합법적인 건설회사를 인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회사는 이윤을 안 남기고도 정부 공사를 아주 낮은 가격에 따낼 수 있잖아요. 아, 목적이 이혼이 아니라 더 많은 불법 자금을 공사 대금인 척 세탁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단순히 범죄자가 좋은 차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시장 전체를 썩게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 점이 자금 세탁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단순히 돈을 깨끗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죠. 경제적으로만 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또 특정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소문이 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겠죠? 당연하죠.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고요. 세금 문제도 심각해요. 자금 세탁은 대부분 탈세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고 그 부족분은 결국 우리 같은 성실한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금융기관 자체에도 이건 뭐 직접적인 위협이 되겠네요. 물론이죠. 이건 금융기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은행 파산이 범죄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어요. 아, 자료에 나온 사례들이 있네요. 유러피언 유니언 뱅크나 리그스 뱅크. 네, 유로피언 유니언면 근년 멍스는 라피아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다가 결국 문을 닫았고요. 리그스뱅크는 독재자들의 비자금을 관리해주다가 몰락했죠. 결국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없으면 금융회사는 신뢰를 잃고 최악의 경우엔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런 리스크는 회사를 넘어 국가 전체의 리스크로 번집니다. 어떤 나라가 자금 세탁 피난처라는 오명을 쓰게 되면 그 나라의 국가 신용도는 추락하고 국제 금융거래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죠. 여기서 국제사회의 왕따 전략이 등장하는군요. 앞서 말한 FATF가 고위험 비협조 국가 목록을 발표하잖아요. 맞아요. 회원국들한테 저 나라랑 거래할 때는 고객 확인 절차를 훨씬 깐깐하게 하세요라고 권고하죠. 이걸 강화된 고객 확인, EDD라고 하는데 사실상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미국이 제재는 훨씬 더 강력하다고 들었어요. OFAC? 네, OFAC인데요. OFAC는 특정 국가나 단체,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려서 미국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달러가 기축통화의 시스템에서 이건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죠. 와, 이런 거시적인 리스크들이 결국 개별 금융기관이 매일 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리스크로 이어지는 거군요.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 네 가지 핵심 리스크, 이건 반드시 외워야겠네요. 네,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첫째가 평판 리스크. 자금 세탁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소문만으로도 고객들이 돈을 빼가는 거죠. 두 번째는 운영 리스크예요. 이건 내부 통제가 허술해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자금 세탁 문제로 뉴욕의 환거래 은행이 갑자기 우리 은행과의 거래를 끊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달러 결제가 막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기업의 심장마비 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법적 리스크. 이건 아주 직접적이죠. 소송을 당하거나 막대한 벌금을 무는 경우. 아까 리그스뱅크 사례가 딱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그렇군요. 마지막은 집중 리스크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건 특정 고객이나 특정 산업군에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줬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만약 그 고객이나 산업이 사등세탁 문제로 한꺼번에 무너지면 돈을 빌려준 은행까지 같이 위험해지는 거죠. 아, 이 네 가지 리스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법적 리스크가 터지면 곧바로 평판 리스크로 이어지고 결국 운영 리스크로 번질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하나의 리스크가 다른 리스크들을 연쇄적으로 촉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는 단순히 벅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 금융기관의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금 세탁이 뭔지 그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더러운 돈이 깨끗한 돈으로 변하는 3단계 과정,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네.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는 과정이라는 정의, 배치, 반복, 통합이라는 3단계 사이클, 그리고 신박한 악영향이라는 파급 효과. 이 세 가지 큰 흐름을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 가져가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이 자금 세탁의 위험성과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이 개념들이 바로 효과적인 AML, CFT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체력이 되어줄 겁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다음 장의 복잡한 내용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겠군요. 그럼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CMS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한 자금 세탁 3단계를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암호화폐나 탈중앙화 금융, 즉 DeFi의 세계에서는 이 배치, 반복, 통합의 단계가 어떻게 변형될까요? 기존의 규제와 감시 체계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금 세탁을 막기에 과연 충분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깊이 있는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